My TV.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TV 문기읍의 열혈 대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상생과 조화의 정치, 새 인물이 하는 새로운 정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정치로 뚜벅뚜벅 시민들만 보고 걸어 나가겠다.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에 송석준 새누리당 후보가 출마 선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천시 발전의 적임자로 선택받아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초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근에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뚜벅이 송석준 의원을 만나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정감사도 이제 마무리하셨고 임기가 이제 6개월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소회 한마디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사실 저는 의정활동하기 전에 25년간의 국토교통부에서 중앙부처 관료 생활을 해왔습니다. 예, 많은 이제 국가 발전,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군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또 우리가 정말 가야 될 그 일을 제대로 못 가는 답답함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의 지역구, 우리 이천시의 그 수도권 규제 문제 같은 거는 정말 시대의 어떤 소명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묵은 과제로 남아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저의 이제 그 유리천정을 깨고 이렇게 이제 정치의 길을 걸어왔는데, 좀 나와보니까 정말 격동의 정치 현실을 겪으면서 참 힘든 시절도 많았고 또 나름대로 많은 걸 배우면서 지난 3년여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의원님 인터뷰를 앞두고 이천 시민들에게 송석준 의원님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사를 좀 했습니다. 이 시민들께서 궁금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천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이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이제 이런 질문인데, 제가 뭐 시간이 길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질문드리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것으로 좀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 시에 우리 이천 시민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죠. 이 어느 정도나 이 공약을 지금 이행하신 건가요? 예, 이제 뭐 6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 공약 하나하나가 각 지역별로 또는 각 우리 부문별, 계층별로 꼭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약속한 대로 이행하려고 좀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제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이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국비를 확보해 오는데 임기 동안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천시에 보탬이 되게 하셨는지. 제가 다선 의원이라면 보다 더 큰 규모의 예산을 따올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초선으로서도 제 나름대로 예결위원을 2번에 걸쳐서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어떤 많은 예산을 저는 따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계략 금액을 합산해 보니까 한 1조 한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신규 사업도 한 218억 정도.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이 이제 들어가면은 앞으로 이제 추가 예산이 계속 따라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원님께서는 4년 전 총선 당시에 그 이천 시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 이천 시민들의 지지에 의해서 국회의원으로서 4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어떻게 부응을 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부처에서 어떤 주어진 과제가 있으면은 그걸 슬기롭게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이제 의정 활동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정치 현실은 사실은 우리가 약속했던 것만큼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한계도 느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이제 필요하면 제도 그런 법률 재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정책을 반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제 공약 이행을 위하고 또 우리 지역의 발전 또 저는 저 중앙의 발전이 지역의 발전이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뭐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뚜벅뚜벅 그래서 공약도 이행하고 또 저의 소신 또 국가 목표와 우리 지역의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것을 피부로서 체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지역의 일부 시민들은 우리 송석준 의원께서 중앙에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우리 이천시를 위해서는 좀 소홀한 것이 아니신가 그런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동안에 중앙당에서 원내 부대표를 지금 2번째 맡고 또 정책위 부의장도 맡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 지역에 소홀한 거 아니냐, 중앙에 너무 감투에 너무 이렇게 매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가 곧 국가의 문제고 경기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도권 규제 문제가 경기도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기 동남부권이다 보니까 또 이게 우리의 이천에서 중요한 과제가 도의 과제로서 국가의 과제로 소홀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쩌면은 중앙당의 핵심 보직을 맡고 도당 위원장을 맡으면서 우리 이천의 수도권 규제라든가 이 동남부권에 낙후된 지역 발전 과제를 바로 도의 중요 과제로 또 국가 중앙의 중요 과제로 부각시키는데 제가 이제 정책을 맡으면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전 의미가 있었던 그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뭐 예를 들면은 이천이 제 임기 초부터 이제 전철 개통 시대를 열었고 특히 자동차 정도 개통을 통해서 이천에 동시에 6개의 IC를 만들어내고 또 이천을 또 이 동남부권의 거점 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천 의료원을 종합병원급으로 다시 이제 확장 오픈을 했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또 지역의 또 문화 또 이런 예술의 거점으로 이천시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으로 뒷받침했다는 거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뭔가 이천의 변화를 제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이뤄낸 성과도 좀 있었다 생각합니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는데 안 안아주니까 섭섭하다 이런 건 아니시죠? 제가 섭섭하기보다는 시민들 한 분들의 지적과 질책은 제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보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입니다. 예. 4년 전에 이제 국회 첫 입성이라는 감동이 있으셨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이제 지방선거에서 예. 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큰 참패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이 됐고, 예. 이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시면서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을 잊게 한 근본 원인에서 우리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예. 반성과 참회의 마음으로 담아 머리를 자른다. 그래서 머리를 그때 자르셨습니다. 예. 이 새로운 정신으로 변화와 혁신을 약속을 하셨는데 예. 어떤 변화와 혁신을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우리 올해가 대한민국이 인구 5천만을 넘긴 나라로서 1인당 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한 세계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7번째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작금의 현실은 경제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또 근간이 흔들린다는 이런 의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우리가 오만하고 또 불통하고 때로는 세월호 이런 사태 같은 경우에 또 무능함도 보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은 탄핵도 당하고 또 새로운 또 조기 대선에 그런 어떤 역사적인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새 정부에서도 뭔가 이제 새로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뭔가 정치 국민들에게 보다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와서 보면 오히려 지난 정부보다도 더 암울한 현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의정자들, 우리 여당은 물론이고 우리 또 같이 지난 정부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우리조차도 현재 이 상황에서 다 같이 참여하고 뭔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좀 우리 이 정치 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60개 다른 당협위원장님들의 삭발 의사를 제가 만류하고 제가 대표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 삭발의 의미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 71년에 세계가 불허하는 발전을 이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잘못된 정책 방향으로 인해서 외교 이런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 국방 이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참여하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그런 교련한 각오를 보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을 반성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변화와 계획을 실천하시겠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고요. 더욱이 여당의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반성하고 더 변화해서 수권 또 집권 세력으로서 역할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지역 이제 시민들의 의견이긴 한데요. 그 지역의 민원이나 아니면 뭐 지역의 환경 정화 활동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국회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 단체장이나 시도 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까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매주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설봉산 크린 이천 청소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되는 대로 또 이렇게 민원 상담을 또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내용이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과 시장님 이렇게 또 도청에서 도지사와 도의원님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국가 각 정부 부처 공기업에서 해결할 일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이 시정 또는 도정을 통해서 해결할 일이 많은 점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지만 이제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시청 또는 시의원들에게 노크를 하고 도청, 도의원에게 노크를 해도 그게 잘 반영이 안 되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또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인들은 내 경계를 넘어서 시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언제든지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역시 또 시장님과 또 시의원님들과 또 도지사와 도의원님들과 또 잘 협업을 해서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또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경계 없이 영역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 경계 없이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고유의 업무가 지역의 이제 민원을 해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 의원님이 나서니까 이 시의원들이 할 일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의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네.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예. 국회의원님은 지역은 이렇게 지역 저기에 맡겨주고 지역 시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맡겨주고 중앙에서 좀 더 큰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지역 가시는 분들의 취지는 제가 또 이해합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인사하러 다닐 때 특히 여기서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 예. 중앙에 가서 나라 정치나 예. 똑바로 해. 라고 하시는데 또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아까 모두의 질문하고 저는 또 예. 모순된 질문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중앙에서 이제 국가의 방향, 정책 방향을 바로잡는데 집중하다 보면 특히 안보 문제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운영위원으로서 또 원내부 대표로서 국가 전체적인 이제 큰 이슈에 대해서 따지고 그거에 나서는데 정작 그러면 너는 지역 왜 일 해결하는데 지역민들의 고민을 들어주는데 왜 소홀해? 항상 그래서 제가 정치가 어려운 게 어느 한쪽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한쪽에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정말 더 열심히 뛰어서 중앙과 지방의 일을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말 백방으로 밤낮없이 뛰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뭐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초선답지 않은 초선이라는 이런 좋은 평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예. 초선으로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초선으로서의 겪은 어떤 그런 소감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공직에서 25년간을 중앙정부의 정책을 만들고 또 우리 서울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서 또 큰 조직을 이끌어 보면서 사실은 좀 여느 우리 국회의원님들에 비해서 나름대로의 형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에 그 시종을 아는 입장에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진 행태가 좀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이렇게 당론에 의해서 또는 어떤 그 정치 논리에 의해서 제가 조금 답답한 의사결정에 같이 동참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점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런 정치의 논리와 또 행정의 논리, 또 국민들이 바라는 논리 이런 걸 잘 조화시켜서 어찌됐든 뭐 초선으로서 한계가 굉장히 많이 또 다선과 또 당의 지도부의 또 이런 걸 따라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상대 당과의 협상에 임할 때는 또 그런 협상에 또 이기기 위해서 좀 그 본의 아닌 이런 어떤 행태를 보일 때 좀 답답한 데 있지만 이게 정치구나 이런 걸 배워가면서 제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알겠습니다. 초선의 한계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초선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초선 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이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초선 의원으로서는 갈목할 만한 성장을 했다. 이런 지금 이 이야기들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선 의원으로서 갈목할 만한 성장, 원내부 대표, 경기도당 위원장, 중앙재래대책위원장도 맡고 계시는 거죠? 예, 이제 중앙재래대책위원장은 제가 내려놨습니다. 사실은 초기 제가 3년간을 이걸 맡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는 이제 굳은 일이라 제가 맡은 측면도 있었지만 사실은 중앙재래대책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재난 사고 터졌을 때 우리 당의 어떤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실수하면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보직인데 제가 아마 국토부에 오래 근무하면서 특히 제가 대변인 시절에는 중요한 사건 사고를 많이 해결하고 수습한 경험이 아마 반영됐던 것 같고요. 저것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보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도 원내부 대표 역할 또 쉽지 않지만 또 열심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당 우리 각 16개 시도 당이 있지만 두 번째로 큰 서울시보다 350만이 더 많은 바로 경기도 1350만의 경기도의
60개 당협을 이제 이끄는 일이 쉬운 건 아니지만 저는 제가 우리 중앙정부 일을 해왔던 경험도 있고 바로 또 도당의 일이 바로 우리 이천시의 문제를 도당의 핵심 의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자임해서 또 당의 또 요구에 의해서 또 당심에 의해서 이렇게 좀 주체를 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4년 전 총선 당시에 예. 이천도 이제 저 다선 의원,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 이 여론에 힘입어 가지고 이제 그 많은 지지를 받았었습니다. 예. 이런 시민들의 바람에 지금 이제 3년 6개월을 지나오면서 네. 본인 스스로 나는 이렇게 부응을 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우리 이천시 정치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정말 일 잘하고 또 이천시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낼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기대가 큰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유로 단선에 그친 의원님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게 어쩌면 주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천시가 보다 발전하고 또 이천시의 어떤 정치적 위상이 좀 높아지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단선에 머물렀던 이유는 여러 가지 정치 환경 탓도 있지만 어쩌면 당사자 본인의 탓도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 자신이 시민들로부터 좀 보다 사랑받아서 재선 삼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과 그런 도덕성 그런 어떤 태도 이런 거를 더 좀 더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 좀 반성하고 계속 또 정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총선이 이제 내년 4월로 이제 6개월 정도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 더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대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에 우리 이천시를 전략 지역으로 보고 김용진 전 차관을 이제 영입하면서 일찌감치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 분, 네 분 이렇게 해서 경선을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송석준 의원님은 자유한국당은 향후 어떤 행보를 갖고 계시는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시야말로 좀 예민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중요한 거는 우리 당이 어떤 카드를 내밀고 어떤 전략을 내도 중요한 건 시민들,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인,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정치, 또 이천 시민들이 원하는 공약과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받들고 반영해서 내년 4.15 총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이 또 더욱 노력할 것이고 또 도당, 중앙당도 그러한 모습을 갖도록 어떤 우리 당심 또 저의 또 각오 같이 잘 믹스해서 내년 4.15 준비하고자 합니다. 송석준 의원님이 생각하는 이천 시민 한마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저는 단호합니다. 제가 농사를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 여의고 농사를 지면서 농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을 제가 힘들 때마다 되뇌이고 익혀왔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도 변함없고요. 바로 우리 이천 시민들이야말로 하늘이다. 저는 민심은 천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쟤들이 몰랐던 것들 또 서로는 저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준엄하게 야단치는 그 시민들의 목소리 하나하나는 의미가 있고 또 제가 못 본 거를 보고서 하는 하늘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천 시민은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 말이 저에게는 항상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마디 여기 여러 마디를 말씀하셨어요. 방송 다시 한번 좀 하늘, 인내천 이건 홍익 농심은 기자 천심
네. 하나 더 나가면 이제 홍익인간까지 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뭐 바쁘신데 의원님 모시고 오늘 이제 즐겁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더 많이 여쭤보고 싶고 또 이야기하고 싶고 하는 내용은 많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우리 전 시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 뭐 부탁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서로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소홀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막힌 정치, 비선한 정치가 많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을 반성하고 저는 이천시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교통 여건에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몰려 살고 가장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쩌면은 모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이천시가 이런 다양한 분들,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챙기면서 상생적으로 발전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바로 이천에서 싹트는 이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 전역으로 또 나아가서 세계로 퍼져서 우리가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가 약속한 공약 하나하나 충실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이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송석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년 전에 처음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상생과 조화의 정치로 뚜벅뚜벅 시민들만 보고 걸어가겠다.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도 이천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YTV 문개비 만난 사람 송석준 의원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